안녕하세요. 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화, 참나를 찾아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무아는 뭐고 없는 나는 뭐고 참나는 뭐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상호 모순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아, 그죠? 우리 불교사를 통하여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아온 말이 저는 무아라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중국 사람이었다면은 무아라고 말하면은 뜻이 명확합니다. 내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인도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인도 어법에서 무아로 번역한 아트만, 아트만을 부정한 안입니다. 아트만에 대한 부정사죠. 나에 대한 부정. 그것을 무아로 번역을 할 건가? 아니면 비아, 내가 아니다라고 번역할 건가? 참 고민이 많았지요. 그런데 인도의 원래 어법상의 용례는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아에 대해서 아마 인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정리하기가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초기 견적에 나오는 무아에 대한 정형구가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내가 아니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거. 누구가 생각하고 있는 아트만이라는 거. 그죠? 자기 정체성, 이런 거. 그죠?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것 해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것. 이것 또한 나의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는 이것이야말로 나의 본질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내가 아니며 나는 뭐예요? 그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정하는 나는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나. 그것을 부정했어요. 왜 부정했을까요? 왜 그런 나는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 나가 어디에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는 나무의 아트만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아트만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아트만이 있고, 그죠? 돌에는 돌의 아트만이 있고, 돌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 왜 그럴까요? 무아, 비야, 안 아트만. 이것과 표리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 상이 없다. 영원한 게 없다. 변화한다. 이거죠. 그죠? 변화하기 때문에 아트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제로서의 그 무엇이 없다. 이것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변화하는 것을 가지고 영원히 있다는 각 속에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것을 우리 아트만을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바로 뭐가 될까요? 나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나라는 말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쓰는 단어는 나로 똑같지만은 그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천차만별로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을 쓰면서도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김모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했을 때는 나의 성별을 말합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뭐, 교사입니다. 아니면 공무원입니다. 아니면 셀러리맨입니다. 그것은 나의 직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드러난 나의 역할을 말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죠? 그렇다면 이러이러했던 나의 행위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것은 객관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말은 같은 말을 하지만 쓰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같은 말을 하면서 동상이몽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리한 게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이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은 틀렸다 이거죠. 왜? 당신들은 변화하지 않는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없다. 어디에 있느냐? 당신들이 생각 속에 있다. 착각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없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착각이 아닌 것으로서 있다 하면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것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요. 다만 어떤 나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참나를 찾아서 해서 참나라는 이야기를 해요. 참나가 있을까요? 참나? 참나로 이름 붙일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죠? 왜 없느냐? 이름을 잘못 붙였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참나가 독립적으로 거짓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뭐냐? 겉으로 드러난 나, 남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나, 이런 거를 다 빼고, 그죠?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그 나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인식하는 작용으로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인식하는 작용으로서 보니까 눈, 귀, 코, 혀, 몸이 있더라. 이거죠. 오관이 있습니다.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내가 인식을 합니다.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그런 의식으로서의 나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의식작용입니다. 무엇으로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섯 번째 식이다. 여섯 번째 인식작용이다. 그래서 육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섯 번째 인식작용을 넘어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나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밑바닥에 있는 나가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나, 지금까지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적용해 온 것, 이런 걸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부 기억으로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바로 설정을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기준으로서 나타나는 나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7식, 그죠? 만화식, 만화라는 말이 마음이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과 한 차원 구별되는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주체라는 생각, 이것이 나다 하는 생각, 바꾸어 말하면은 이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생각. 그렇다면 그것은 뭐겠어요? 남과 구분되는 나로서 이 몸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나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작용이 나다. 이러한 남과 구별되는 내가 있습니다. 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중심. 이것이 바로 7번째 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공격을 해야죠. 그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내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나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공포의 바탕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 이런 것을 이 공포를 중심으로, 나 지켜야 할 나를 중심으로, 집착해야 될 이 보이지 않는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각의 방향, 그것이 바로 제7식입니다. 흔히 우리가 에고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은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그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다 기억으로서 담겨있는, 정보로서 담겨있는 거대한 창고와 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죠? 10년 전에 했던 거, 100년 전에 했던 거,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8번째 식이다. 창고와 같다. 그래서 장식이다. 이렇게 아레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나의 인식작용에 대한 개념이 나중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현대의 이제 표면의식이다. 에고다. 아니면은 거대한 무의식이다. 이런 식으로도 체계 정리되기도 했고, 또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뭐 경험하는 자라든가, 그죠? 인식하는 자라든가, 또 아니면은 어떤 이제 근본적인 바탕으로서의 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6식, 7식, 8식 이렇게 해서 이것의 인식작용, 이것을 나라고 합니다. 나. 그런데 그런 나는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생각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죠? 그것이 시시때때로 변화합니다. 왜? 경험된 정보가 이것이 나를 지키기에 더 유리하면은 그것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참나, 그죠? 이 8식이, 8가지의 모든 식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참나라고 말하겠지요. 그죠? 참나. 그러니까 5식과 6식, 7식까지는 언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으로 넘어가면은 이미 언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대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어떤 제7식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규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인식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인식하는 작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용 자체가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그것도 인식된 거의 하나, 경험된 업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인식하는 주체 이것은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죠. 그것이 바로 7식으로 드러나고 6식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말로서 하고 행동으로서 법으로서 또 행동으로서 합니다. 몸과 말 같아서 행동을 나타낸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뭐냐?
이거죠. 그죠? 5가지 감각기관의 인식과 6번째 의식작용, 이거의 인식과 7번째 에고의 작용, 이것의 인식과 8번째 거대한 천고와 같은 아레야식,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괴로움이 일으키지 않는 그것으로서 살아가는 것. 여실직현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항상 최선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것이 부처님입니다. 몸을 가졌을 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 논리에서는 이제 전식특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들이 어제까지의 업에 의해 가지고 기준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있는 거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을 바로 맞게 바꾸는 것. 그것이 전식특지, 인식하는 작용이 오로지 지혜로 바뀐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 귀, 코, 혀, 몸, 안, 입이 설신. 이 5개의 감각기관이 지혜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그것을 묘, 성소작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소작지. 감각하는 대상 그대로에서 지혜를 드러낸다. 있는 그대로를 다 본다. 있는 그대로를 다 본다는 것은 뭘까요? 무엇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무엇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런 인연들이 다발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름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름은 금사자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금사자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수많은 인연들이 다발이다. 거기에는 재료는 금이다. 모양은 사자다. 광택은 어떻다. 그죠? 사자의 모양 가운데 또 어떤 모양이다. 무게는 뭐다. 그리고 저 금사자를 또 예술 작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어떻게 될까? 그죠? 던지게 되면은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여실지견으로 전체를 보는 거, 성소작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종합하는 나의 6번째 의식, 의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묘관찰지입니다. 묘, 바르게.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상식과는 다르게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남과 구분하는 나, 그 나라는 에고는 어떻게 바뀔까요? 에고가 업이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바로 나와 남이 다르다 해서 나와 남이 바로 하나구나.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구나. 나를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평등성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등성. 차별성이 아닌 평등성. 둘이 아닌 하나의 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모든 업을, 기억을, 정보를, 그죠? 담고 있는 가장 밑바탕, 제8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원경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원만하게, 완전히 갖춘 것, 갖춘 거울과도 같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다 비춥니다. 그렇습니다. 업의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의 수많은 면들이 다 드러나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우리들을 이루고 있는 가장 밑바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서, 그죠? 대원경제에 바탕을 해서 평등성지의 기준으로 묘관찰지로 관찰을 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혜를 드러내는 것. 나도 남도 이롭게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굳이 이름하자면은 참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참나일까요?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중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참나죠. 다만 본래 잘못된 여러 기준들이, 어제의 업들이, 어제의 의도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원경지에 바탕한 나를 이렇게 잘못 업의 구렁텅이로 한계 속으로 자꾸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참나의 번뇌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 거짓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잘못된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몸이라는 한계를 벗어났을 때, 그죠? 몸이라는 거는 금생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몸을 입었을 때, 그때는 제7식, 에고가 그 입은 다른 몸을 기준으로 해서 형성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에고 또한 끊임없이 바뀌는 입는 옷에 불과하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8식 평등 성지로서 영원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에 의해 가지고 깊은 선정에 의해서 드러난 것. 그래서 그것 또한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그 바탕이 뭐냐? 그래서 제9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부처님 당시에 초기 경전에서 열반, 이 열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설하신 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 거기는 지수화풍, 원소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그죠? 이런 정신세계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것이 있다. 모든 것의 바탕인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죠.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무엇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열반에 도달했다가 나타날 때에는 무엇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 무엇에 한계지어지고 속박되어져서 괴로움, 불만, 불평 이런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 열반, 그걸 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법신, 바로 우리들도 똑같이 도달할 수 있는 법신입니다. 그것을 대상화해서 언어로서 개념 규정 지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이 아닌 대상으로서의 어떤 무엇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언어의 영역을 초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언어의 영역을 초월했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언어가 그것의 한 측면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가 말하는 개념에 우리가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아, 정확한 표현으로는 비아, 내가 착각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나는 없다. 하지만은 착각이 아닌 그런 나는 있다. 그런데 그 나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다만 단계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후대에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불성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삶의 성입니다. 열애장, 열애의 씨앗이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열애장이 무엇이다? 불성이 무엇이다? 규정할 수 있나요? 규정할 수는 없죠. 규정 속에 갇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흔히 옛날부터는 그것을 물맛이다 해가지고 뭐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물맛.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한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왜? 뭔가 대상적인 걸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자연과학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물질들이 구조식으로 이루어진, 원자들이 구조로 이루어진 그러한 화학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에 하나하나 분리해 보면은 원자가들이 나오고, 원자들도 하나하나 구분해 보면은 수소 원자, 기본 원자가 나오고, 기본 원자를 나눠보면은, 관찰해 보면은 바로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것은 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 소립자로 되어 있고, 소립자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에너지가 뭉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뭉쳐서 이루어진 것, 이것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하고 따로 있는 세상인가요? 그죠? 말이 따르고 에너지 입장, 그 에너지와 물질이 넘나드는 곳에서 보면 또는 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게 없지요. 텅 빈 것 투성이고 어떤 네 가지 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타난 것일 뿐인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런 텅 비었다. 본래 물질이 없었다. 본래 물질과 물질 없음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적용 분야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 불성이라 그래도 좋고 근본적인 마음이라 그래도 좋습니다. 이 마음이 가장 물리학의 존재론이 밑바탕적인 걸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나다,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물질 세계의 어떤 하나의 물질을 얘기한다. 인연의 한 단면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 인연으로서 가장 서로를 그림자를 들이지 않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되겠지요. 그래서 전식 특지입니다. 나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를 합축하고 다양하게 쓰여 있는 그것이 있다, 없다 하는 것. 그것으로서 뭔가를 규정하려는 것.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죠? 그래서 이제 교학에서는 그걸 식이라는 면으로도 표현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면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마음 또한 개념 없는 말입니다. 서로가 다 다른 말을 하면서 알아듣는 것으로서 서로가 착각을 하는 말, 바로 나와 남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와
내가 없다가 아닙니다. 아트만이 없다가 아닙니다. 아트만이 아니다. 그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한 착각 속에서 있는 것, 그것은 착각이라는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아트만, 우리가 말하는 무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궁무진한 변신과 응용으로서 지금 이 자리를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아의 삶, 비아의 삶에는 걸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새롭게 변신을 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찾고 새로운 계기로 바꾸어 나가는 대자유인, 크게 나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는 사람, 걸림없는 사람, 무예인이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또 등장하지요. 일체 무예인, 일도 출생사.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 생사를 벗어난 오직 한 길을 살아갈 뿐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아와 그리고 불성, 열애장, 그죠? 이러한 것, 나에 대한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더욱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고의 현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바로 만들어진 개념, 그것이 무상 그리고 무아입니다. 비상 그리고 비아입니다. 그것을 통달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열반적정입니다. 그것을 통달하지 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세상 일체계고 모든 것이 전부 뒤끝을 초래한다. 화끈한 뒤끝을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뒤끝을 초래해서 그런 세상을 살아갈까요? 아니면은 어디서나 평온하고 걸림없는 즐거움, 영원한 낙의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것이 바로 무아와 무상, 비아와 비상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근본들, 독학, 고, 바꾸어 말하면 불만족, 거기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한계 속에 가둬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무아와 무상으로 이루는 새롭고 그리고 보람 가득하고 서로가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